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악과 콘텐츠를 들을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여전히 운전할 때나 잠깐 쉴 때 라디오를 즐겨 듣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음악 감상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고 다른 청취자의 사연을 통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전전비 씨도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중가요, 클래식, 재즈, 인문학을 주제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가을 개편을 맞아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오후 6시 DJ 장혜라 씨의 활기찬 진행으로 유쾌한 저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월 1회 모여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11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단풍철에 맞추어서 K 단풍의 매력 해가지고 내장산 이렇게 쭉 그 단풍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우화정까지 지금 정읍의 어떤 맛과 멋, 정취를 그 낭만을 그대로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단풍 구경 못했는데 아주 그 시청자로서 쑥 빠져들더라고요. 내장산에. 예, 지구 세로봄에서 전북 그 소싸움 없는 전북에 대한 그 프로그램 너무 잘 봤습니다. 동물학대 논란 속에 소싸움 경기 전력이 있는 11개 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내년에도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랜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사지에 내몰렸던 싸움소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 소싸움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이 노력했던 게 사실은 그 지구 세로봄에서 소가 한 장면 딱 끌려 나오는 그 장면 하나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화면의 힘이었던 것 같고 이런 방송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담아드리고 싶고요. 그 생태환경 다큐멘터리 물의 시선을 봤는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물의 시선으로 자연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가 되게 또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물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 사람이 보는 거하고 그 자연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생명을 품는 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약간 다 보고 나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게 되게 편안하게 보긴 했는데 뭔가 메시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 수질, 아니면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이 생태환경 다큐멘터리를 왜 찍고 있는 거지? 이런 메시지가 그래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3일간 일정 정리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학생들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중간에 멘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사 일정하고 크게 겹치지 않게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행사가 진행되었다라든지 학생들이 전북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좀 더 도움이 되었다, 학교의 어떤 이미지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 행사가 잘 진행되었구나, 전라북도에 저 행사가 되게 의미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좋기만 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 그거는 또 있었다면, 또 다른 일이 있었다면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다정다감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요. 남원시에 근무 중인 삼사마디 씨, 캄보디아 출신. 캄보디아에서 온 성 사마디 씨.
어린 시절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는데요. 저 어렸을 때 여행 가이드로 되고 싶었어요. 비록 여행 가이드는 아니지만 이주민의 한국 생활 가이드이자 친구로서 살아가는 사마디 씨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여기 공무원으로 이제 22년부터 채용돼가 좀 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에게 어떤 힘과 꾸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한부모 다문화 가족을 이제 지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조명을 했던 부분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한부모 다문화 가족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명하려고 하는 어떤 짧은 컷이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컷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조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조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뤄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더 풍성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라디오 그 개편 관련해서 물론 이제 배철수 음악 캠프가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국민들한테 워낙 친근한 방송이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우리 방송을 편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거라고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게시판 의견들을 보면 뭐 가령 꼭 그 시간대에만 하느냐 뭐 다른 시간대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요청들도 있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나 타당한지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했었고요. 시청자 의견을 잘 수용하는 형태로 모양새를 보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정감사 평가의 과제는 해서 모처럼 민주당 또 국힘, 조국혁신당 새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자체로 새 각도의 의견을 우리 MBC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 기억으로는 듣기 어려웠던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의 어떤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된다거나 새만금 관할권 논쟁에서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민주당 내에서 좀 역할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사실은 생각하면서도 말을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인데 정치 세력 그 열린 공간이 주어지니까 그런 의견들이 도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어떤 공론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확대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견이 있다면 전주 MBC 누리집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올 1월에 방송한 적이 있었죠. 네. 소리의 탄생 프로그램. 이번 10월에 시즌2 버전으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소리의 탄생 시즌2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국악을 전공하고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운명인 것 같거든요. 대중음악 쪽으로 넘어가면 정말 전통음악이라고 하고 전통음악에 넘어가면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전통이 아닐까? 100년 뒤에 전통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국악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세계로 날아가는 새로운 K-팝 장르를 이들이 만들 것이다. 네, 이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리를 탄생시킬 국악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인 소리의 탄생이었죠. 네. 시즌 1 때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셨습니다. 네. 시즌 1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 1월에 방송한 소리의 탄생 시즌 1 프로그램이 일종의 시범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시즌 2는 시즌 1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보완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형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네.
시즌 1과 비교해서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시즌 1에서는 세 분의 프로듀서를 모셔서 이분들이 작품 기획을 하고 또 이 프로듀서들이 공동으로 창작해갈 연주자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근데 이번 시즌 2에서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팀들을 모셔다가 이분들에게 작업을 맡겼는데 확실히 오랫동안 그 같은 작업을 해온 팀들이라서 이 작품을 완성해가고 또 작품을 수정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즌 1과 좀 다른 점이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시즌 1과 다른 점은 같은 팀인 그 프로듀서와 팀들이 시즌 1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2에서는 물론 이제 아주 훌륭한 팀들이지만 그 팀들 그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야별로 외부 전문 트레이너들을 이제 모셔다가 이 팀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외부의 시선으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 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성장시켜갔다는 점에서 이 창작 과정 자체를 시청자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공감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즌 1에서는 각 팀이 이제 그 어떤 이 독자적으로 작품을 완성해가는 구조여서 서로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합숙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 이제 우리 경쟁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 경쟁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심도 들고 또 때로는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밀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까요? 시청자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서 시즌 1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 4부작이었고 네. 이 시즌 1과 비교하면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1, 2부와 2부에서는 2차까지 심사를 통과한 최종 5팀이 4박 5일 동안 합숙하며 음악에만 집중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합숙 콘서트를 표방한 이 소리의 탄생 기획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미 이 합숙 과정에 대해서는 이 출연했던 출연자들 스스로가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에만 몰입할 수 있는 5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지난 시즌 1이 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분들을 급하게 모셔다가 프로젝트 팀으로 묶다 보니까 어떻게 공동으로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합숙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음악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던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옆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쟁자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긴장감도 생기고. 해동 청물함에 떠났다 바라져줘 다리 석양은 늘어져 갈매기 울고 이거 열심히 연습하시면 어떡합니까? 야 이거 처음 연습이야, 처음. 다 까먹었다. 영상으로 봤어. 보니까 잘 안 되죠?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합숙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대로 상황들을 쫓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몰입이 잘 됐던 점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합숙이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또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장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선발된 5팀은 1차 동영상 심사와 전문가 심사, 그리고 2차 실현 심사를 거쳐서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된 실력파들인데요. 네. 이 장르 다양성, 또 방송의 화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5팀이 잘 구성됐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뭐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팀들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들은 각 팀이 각자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적 철학이라든지 또는 음악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각 팀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었고요. 또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아주 단단해서 이 팀들이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흐뭇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5팀이 서로 다른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퓨전 국악이 얼마나 다채로운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합숙 기간에 보컬, 댄스, 밴드 분야의 트레이너가 등장해서 조언을 해주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봐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상적인 모습이 있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좀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5팀이 신인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팀들이 어떤 트레이너의 조언을 필요로 할까 하는 이런 약간의 의구심도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트레이너로 참여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이 퓨전 국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도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분야에 아주 몰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과연 조언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적절할까 하는 부분에서 좀 걱정과 우려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 트레이너와 출전 팀들 간의 궁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너들은 각 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음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고 아주 적절하게 조언을 해줬고 무엇보다도 이 출전했던 팀들이 그런 조언들을 고깝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조언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조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작품이라든지 우리의 활동에 이것들을 반영할까를 굉장히 팀원들 간에 치열하게 논의도 하고 또 수정 작업들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분야를 고민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대견해 보였고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작진은 항상 각 팀 그리고 팀 내에서 멤버마다 방송 분량을 고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팀원 개개인의 매력을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처럼 추가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방송 분량 부분은 출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지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팀의 내용이 좀 더 많이 방송이 되기를 원했을 텐데요. 또 제작자 입장에서도 출연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촬영 분량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영상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방송에 내보낼 거냐 하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녹화하는 과정에서도 처음 제작 준비 기간 동안에 세웠던 어떤 주제의식이라든지 컨셉과 다른 어떤 촬영을 진행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나 가치들을 출연자들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을 제작하시는 편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계적으로 어떤 분량을 나눠주기보다는 이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주제와 컨셉을 더 중요하게 볼 거냐. 또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픈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중심에 놓고 일관성 있게 편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기계적으로 분량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전체를 통해서 어떤 내가 공감할 만한 의미와 가치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코드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경쟁이죠.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이 경쟁이라고 하는 기본 코드는 이 경쟁심이 상대와 나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이 경쟁심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동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이 사실은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통해서 잘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거냐. 이 경쟁심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그 과정들을 시청자들이 지켜보면서 오히려 그 출연자에 대해서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코드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하느냐 하는 게 편집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코드는
바로 동지의식입니다. 사실 반대되는 거잖아요. 경쟁과 동지의식이라고 하는 게 서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코드인데 계속해서 경쟁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우리 경쟁자들이 모두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 시점을 이 제작자가 얼마나 잘 포착해서 전달하느냐가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다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현재 같은 처지에 있잖아요. 이런 경쟁자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활동들에 대해서 더 크게 공감하게 되면서 동지의식이 싹트고 이 동지의식이 어느 순간 경쟁자에서 이제는 상대에 대한 격려자와 응원군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 과정이 프로그램에서 전달이 되면 시청자들은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이 경쟁심과 동지의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코드를 편집자가 어떻게 잘 버무려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에서 가장 크게 아쉬웠다고 생각이 드는 건 트레이닝 과정이 우수했던 팀들에게 베네핏을 줬거든요. 근데 이 베네핏의 내용이 조금 긴장감을 조금 더 완화시킨 요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이 요소로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유시간을 허락했고 특식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 자유시간이 저는 조금 애매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쟁자에게 자유시간을 줘버리면 이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이 자유시간을 그렇네요. 어떻게 활용할까요? 좀 네. 애매해지죠? 사실 정말 자유시간을 갖기 애매하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도 이 자유시간을 얻은 이 팀들이 그 자유시간 동안에 또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베네핏이 경쟁에 도움이 되는 베네핏이었으면 어땠을까. 예컨대 트레이너들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딱 뭐 이런 경쟁에 도움이 되는 이 베네핏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시청자는 녹화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생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편집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적절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할까 하는 점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4부 같은 경우가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경연 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경연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해온 시청자 입장에서는 1, 2, 3부에서 만들어졌던 내용이 4부 경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1, 2, 3부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이 4부 경연에 등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연이 달라졌나? 또 갑자기 1, 2, 3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음악이 4부 경연 과정에서 이 경연팀들이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에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운 점 그리고 편집자로서 주의할 점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5팀 가운데 3팀에게만 결승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이 합숙까지 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출연자가 탈락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아쉬웠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결승전을 방송하는 방송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탈락자가 있어야 또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제작자에서 그런 이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팀들이 결승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 과정을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런 탈락자 방식을 두는 것도 뭐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의 탄생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 비슷한 구조와 포맷 그리고 또 비슷한 어떤 형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의 탄생에서 크게 기대하는 점은 이게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 특성에 아주 잘
반영되고 또 그 기초에 아주 잘 서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시즌 2 버전 했는데요. 앞으로도 시즌 3, 시즌 4 이걸 계속 해가면서 이 포맷들을 조금 더 다듬고 조금 더 확장시켜가고 이런 노력들을 한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라북도의 또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 브랜드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그 시즌2 버전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주목했던 건 물론 음악적 측면도 있고 뭐 경쟁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그런 포맷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영상미를 꼽고 싶어요. 영상미가 부안의 그 자연들을 그대로 온전히 담아서 경쟁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 배경 영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드물어요. 그렇죠. 연습실에서 찍고. 네네. 네. 그 영상과 어떤 경쟁 과정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그 소리의 탄생 2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부안군이 이번에 이제 중심 무대였는데 부안군의 그 자연 환경들이 아주 온전히 잘 담겨져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영상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홍보까지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그 프로그램이다. 아주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2의 엔딩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화에선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는 최종 우승팀을 가려냈죠. 선배들을 제치고 국악계의 장기하라고 불리는 신예 삼산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소리의 탄생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뭐 대표적인 축제이잖아요.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 분야의 또는 공연 예술 분야를 아주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그런 축제인데 이 소리축제 무대에서 최종 우승팀을 선발하는 그 자체가 아주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10년 차 뭐 베테랑급 출연자도 있었는데 그런 출연자를 제치고 1인 출연자나 다름이 없었던 삼산씨가 최종 우승을 했다는 점에서 아마 그 대한민국의 이런 그 신진 공연 예술인 또는 이 관련되어 있는 퓨전 음악 국악인들 이런 신진 음악 예술인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시즌 3를 또 기획하고 계신다면 더 많은 아주 창의적인 신진 예술가들 또는 이런 신진 공연 팀들이 아마 대거 참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처럼 이런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팀을 뭐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은 그런 팀들이 이 소리의 탄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리의 탄생 시즌3 그리고 시즌4를 위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의 탄생 프로그램은 뭐 지역 방송에서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멋진 기획이고 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공연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브랜드화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주 MBC에서도 이 전사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키워갔으면 좋겠고요. 또 전라북도의 많은 문화예술 공연하는 그런 활동가라든지 또는 문화기획자들도 이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리의 탄생에 대해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전주 MBC 프로그램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시청했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업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제품들이 대거 선보여져서 해외 바이어들에겐 한국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회사 창업주들은 자사의 제품을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너무 한국적인 브랜드라는 틀에만 집중한 나머지 일부 제품들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해 보였습니다. 실험적인 단계의 제품들을 전시하는 것은 국제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 비즈니스 대회가 개최될 때는 단순히 한국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여 제품의 완성도와 혁신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물의 중심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고 전주청과 만경강을 지나 새만금 바다로 나오는 과정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약 80km 정도의 여정을 카약만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정의 전시회도 가봤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단순히 물러보지 않고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까지 가는지의 여정을 하는 물의 시선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연 보존에 더 힘써서 공존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